큰 성이 아니야. 잠깐만. 아 성에는 지금 그거지 않나? 대학하고 온다 했는데. 아니면 얘네가
미안합니다. 아주 쉽지 않아. 응? 뭔 얘기하고 있었지? 이거 그냥 풀자면 됐나? 뭘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빠듯하다? 아, 진도 빠듯하다. 좋됐다. 빨리 하자. 자, 378번부터 한번 봅시다. 여기 위에 점이 있고요. 직선 여기에 거리를 물어보고 싶대. 아이디어는 딱 이거 하나거든요. 생각은 생각보다 뭐 괜찮아. 봐봐. 상식적으로 보자. 저 곡선이 뭐 이렇게 있지 않겠니? 맞아요? 저 직선이 뭐 이런 식으로 있지 않겠니? 맞아요? 근데 두 도형들에 대해서 거리가 뭐 했으면 좋겠다? 제일 짧았으면 좋겠대. 그럼 봐봐. 이 점을 이런 식으로 잡아놓으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딱 이렇게 생기겠죠. 맞아요? 점을 이 정도쯤에 잡아놓으면 직선 사이 거리가 조금 더 뭐해요? 줄어들지 않았겠니? 그렇지? 만약에 이 정도쯤 오면 살짝 비슷한 것 같은데 좀 길어진 것 같고요. 좀 더 가면 무슨 일이 생겨요? 확실히 선이 다시 길어지죠. 그럼 문제가 뭘 원하고 있어? 최대한 거리가 짧았으면 좋겠대. 맞아요? 가장 짧은 이 친구의 길이를 찾았으면 좋겠다는 거거든. 그럼 아이디어를 어떻게 갖고 가면 되냐면 이거랑 기울기가 똑같으면서 평행한 친구 있죠. 이렇게 점점점 가볼게. 어느 순간 뭐 하겠어요? 접하겠죠. 맞아요? 이 순간이 가장 짧은 길일 거고 그것보다 조금이라도 뒤로 들어가는 순간 이제 몇 개에서 만나요? 2개에서 만나겠지. 맞아? 그건 내가 원하는 상황은 아니죠. 결론은 이거야. 직선 하나가 있는데 뭐 하자? 접하는 접점을 찾아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자 이렇게 들어갈 거거든요. 기울기가 얼마예요? 기울기 얼마야? 기울기 마이너스 1이야. 그러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서 접하는 친구 보자는 거잖아. 기울기는 나와 있으니까 점을 뭐 하자? 설정하자. 접점 누구라고 두면 돼요? 접점은 t, t제곱 더하기 3t 플러스 3 이렇게 둘 수 있겠죠? 맞아요? 너라는 접점과 너라는 기울기가 있어. 오케이? 그러면 이 접점에서 기울기가 누가 나오길 바란다? 마1이 나오길 바란다 이런 얘기죠. 그치? 그러면 여기 y''으로 미분을 한번 하시면 2x 플러스 3 이렇게 돼 있겠네요. 오케이? 저러고 t를 집어넣으면 2t 플러스 3이라는 기울기가 나올 거잖아. 그치? 그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길 바랍니다. 오케이? 그러면 얘를 만족시키는 t는 누구니? 넘기면 마사 나누면 마이니까 t가 마이너스 2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오케이? 아 그러니까 접점이라는 거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와요? 4, 마 6 이렇게 되니까 마 2, 1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뭔 짓거리 하고 있는지 알지 지금? 아 내가 누가 필요하다고? 접점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뭐 하자? 접점 설정하고 그 순간에 기울기가 마1이면 좋겠어 이 얘기한 거잖아. 맞아요? 이걸 통해서 내가 지금 누굴 찾았다? 접점을 찾았다 이 얘기입니다. 마2를 찾은 순간 뭐 하시면 돼요? 함수에 집어넣어서 이때 y값 찾아오면 되겠죠? 그러면 점도 있고 누구도 있어? 직선도 있잖아. 점직선 거리 구하는 공식을 쓰시면 되겠죠. 그렇지만 여전히 어림도 없이 기억을 못할 가능성이 크니까 위에 써드릴게요. 혹시 저 좀 까먹었어요 하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ax 더하기 by 더하기 c라는 친구가 0이야. 이런 직선과 그 다음 점 몇 컴마 몇? x1, y1 이렇게 하나 들어와 있을 거 아니야. 맞아? 여기서의 거리 d는 쭉 쓰고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쓴 다음에 x1, y1 집어넣어서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의 절대값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맞아요? 저 내용이 있었어요. 이 친구도 직방을 좀 바꿔놓고 정리합시다. x 다 넘기면 x 더하기 y 더하기 2 그게 0이야 이렇게 나오겠죠? 오케이? 그럼 너라는 직선과 너라는 점이 있고 걔네들의 거리를 물어본 거잖아. 거리 d는요 한번 써볼까? 방정식의 개수가 지금 얼마야? 1과
1이니까 루트 2라고 쓸 수 있겠지? 맞아? 그 다음에 마 2 집어넣고 1 집어넣고 2 집어넣고 거기에 절대값 이렇게 씌운다는 거죠. 맞아요? 집어넣고 계산하면 결론적으로 루트 2분의 얼마? 1 나올 거고 정리하시면 2분의 루트 2입니다. 정답 2번 이렇게 되고 끝나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런 방식으로 뭘 풀어봤다? 378번을 풀어봤는데 일단 이 친구 최소값 물어보는 요 아이디어를 기억을 꼭 해주셔야 되고요. 괜히 딴짓거리 안 하시는 게 차라리 편할 겁니다. 오케이?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갈게요. 379 한번 봅시다. 요 내용 똑같은 얘기야. 근데 어려워할 것 같아서 한번 풀어볼게요. 삼각형의 넓이의 최소라고 했거든? 근데 점 A랑 B는 이미 고정되어 있는 점이잖아, 그치? 그러면 움직이는 친구는 유일하게 P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 삼각형 A, B, P의 삼각형의 밑변을 A, B라 본다면 밑변은 고정되어 있는 거 맞지? P가 어딨냐에 따라서 뭐가 되겠어요? 삼각형의 넓이가 변하겠죠, 이런 식으로. 맞아? P가 저기 있으면 막 이렇게 삼각형이 더 커지겠지. 근데 우리는 삼각형 넓이가 뭐 하길 바래요? 제일 작길 바래요. 맞아요? 삼각형이 제일 작길 바래. 그러면 여기 기준으로 가장 높이가 뭐 해주길 바라는 거야? 작길 바라는 거지. 맞아요? 그냥 약간 이런 느낌일 거란 말이야. 직선이 하나 딱 있었다 칩시다. 그럼 요 직선을 가져다가 평행이동을 한번 해보자. 평행이동, 복제 이렇게 평행이동을 띵 했어요. 그럼 어느 순간? 이 순간 잠깐 마주치겠죠. 맞아요? 저 점에서의 높이가 제일 낮을 거잖아.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줘. 뭐 이런 얘기 하는 거래요 지금. 오케이? 그러면 일단 나에게 필요한 건 밑변과 높이가 될 테니까 높이는 곧 접점과의 거리죠 요거. 맞아요? 그러니까 일단 처음으로 뭐 하자? 접점을 찾자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그럼 여기 있는 요 함수의 기울기가 얼마예요? 2가 되죠. 맞아요? 아 그러니까 접점을 기준으로 집어넣었을 때 2가 나오길 바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너라는 함수를 미분하면 y''으로 미분하면 요거 2x잖아 그치? 맞아요? 그러니까 2x에다가 t를 집어넣은 2t라는 친구가 기울기가 얼마? 2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겠죠? 알아듣고 있냐 지금? 여기서부터는 정말 잘 해놔야 되는데 미분하고 접점 t 집어넣으면 이게 미분 계수잖아 그치? 2t가 그 미분 계수가 2가 되길 바라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가능한 t는 누구예요? 1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좌표가 얼마라는 거야? x가 1 이런 얘기인 거야. 오케이? 그러면 1이면 좌표가 1, 여기 1 집어넣으면 2가 나오죠. 맞아요? 아 그래서 여기서 누굴 먼저 찾았다? 접점을 먼저 찾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오케이? 그래서 접점 하나 찾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면 돼요? 거리가 필요한 거니까 점과 여기 있는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보고 싶어. 2x-y-4 그게 0 이렇게 써져 있겠죠? 그럼 너네들의 거리를 한번 구하자. d라고 쓰면 분모에는 누가 들어와요? 루트 너 제곱 4, 너 제곱 1 결론은 5 이렇게 나올 거고 그렇지? 그 다음에 1, 2 집어넣으면 결국에 2-4의 절대값 이렇게 들어오겠죠? 최종 결론은 얼마? 루트 5분의 4야 이렇게 될 거고요. 지금 거리를 묻는 문제가 아니잖아. 저기서 유리화를 할 필요는 없겠죠. 맞아요? 이 상태에서 이제 계산을 좀 할게요. 내가 밑변도 필요해. A, B 길이 구해야지 생각을 했어요. 그럼 여기가 길이가 2고 여기가 길이가 4잖아. 맞아? 2제곱 4 4제곱 16 두 개 합치면 20 여기는 루트 20이겠죠? 오케이? 그럼 너라는 친구가 루트 20이면 정리를 좀 하고 나면 얼마가 나와? 루트 20은? 2루트 5 이렇게 나오는 거 맞아요? 오케이? 아 결론적으로 넓이라는 친구는 2분의 1에 밑변이 2루트 5고 높이가 루트 5분의 4 이렇게 나와 있겠죠? 약분할 거 약분, 약분할 거 약분 최종 결론은 4입니다. 계산하면 끝나겠죠? 오케이? 잘 들어놔야 돼. 지금 한 요 내용은요 실제 시험에 무난하게 나와도 그러려니 할만할 거고요. 니네가 기말고사가 미친듯이 어려웠잖아. 만약에 그 정도 난이도면 진짜 한 10번 아래에서 나올 수 있는 그냥 그 정도 수준이야.
그리고 중간고사 정도 수준의 난이도였다.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니네가 생각한 시험 난이도 있지. 그 정도면 저 친구 한 14번까지 갈 수 있겠다 이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니네가 점수를 60점 이상을 받겠다는 생각을 하실 거면 우리 최소한 15번까지 풀어놔야지 의미가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는 최종적으로 연습을 하자일 거고요. 교과서 문제 푸실 때도 저 내용은 반드시 들어있을 거다. 오케이? 저거 D 구할 때 그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자는 뭐예요? 분자는 여기 있는 함수 있지, 요 친구. 네. 이 친구의 x자리에 x 넣고 y자리에 y 넣은 거야. 네, 그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돼요. 그렇게 좀 보시고요. 몇 개 남았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하고 그냥 나가고 더 나가야 되네? 큰일 났다. 자, 이제 밖에서 긋는 거 한번 볼 겁니다. 우리 지금까지 접선의 방정식 내용 총 두 가지를 보셨거든요. 두 가지를.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형이 어떻게 돼 있었어? 첫 번째, 점 줄 테니까 기울기 네가 찾아와. 두 번째, 기울기 줄 테니까 만족하는 점을 네가 찾아와. 그렇지? 세 번째가 곡선 밖에서 그을게 이런 얘기였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어떻게 써져 있어? 너라는 점은 밖에서 긋는 친구래. 실제로 저 점을 함수에 집어넣으면 성립 안 해요. 그렇지? 함수 밖에 있다는 얘기야. 그렇게 됐을 때 그 접선의 기울기는 이랬으니까 우리 이거 하시면 돼요. 저 유형을 푸는 방법은 평균 변화율과 미분계수가 뭐 하나? 같다. 이 아이디어 하나뿐이었죠. 맞아요? 그러니까 접점 설정을 이렇게 한번 할게요. 접점이라는 친구는 t, t 세제곱 마이너스 t 이렇게 접점을 둘 수 있겠죠. 맞아요? 너라는 접점이 있어. 그러면 점 두 개가 있으니까 평균 변화율이 얼마가 나와요? 평균 변화율이 t에서 0을 빼고 t 세제곱 마이너스 t에서 마이너스 2를 빼는 그런 상태가 평균 변화율이죠. 맞아요? 안주 알아듣고 있어? 못 알아듣고 있지? 평균 변화율이 뭐야? 두 점의 기울기야. 두 점의 기울기. 두 점이 이렇게 있잖아. 얘네들의 기울기 뭐 하면 돼? x끼리 빼고 분자에 y끼리 뺀다는 얘기라고. 맞아요? 그럼 x끼리 빼면 이거잖아요. y끼리 빼면 마이너스 2를 뺀 거니까 플러스 2가 되겠지? 맞아? 너가 평균 변화율 기울기야. 오케이? 자, 두 번째로 미분계수랑 같다 했는데 집 가서 항상 하는 질문들. 평균 변화율과 미분계수가 같다라고 했잖아. 미분계수는요, 함수 위에 있는 점에서의 미분계수여야 될 거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 얘를 미분한 것까지는 그렇다 치자. y 프라임 이렇게 썼어. y 프라임 얘는 3x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줄 거 아니야. 그치? 이것까지 문제가 없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 점을 집어넣는 놈들이 있거든요. 0 집어넣고 마1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푸시면 안 돼요. 오케이? 너라는 함수의 기울기 도함수는요, 뭐 하면 돼? 접점에 있는 그 결론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잖아. 맞아? 함수 위에 있는 점이니까. 그래서 저기 있는 도함수에 t를 집어넣으면 결국에 3t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미분계수가 나오겠죠. 맞아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식을 이제 정리를 이렇게 할 거거든요. t세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2는 여긴 어차피 정리하면 이게 그냥 t잖아. 넘기면 3t세제곱 마이너스 t겠죠. 맞아요? 그래서 0이라는 친구는 2t 세제곱 넘어와서 사라지고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죠. 최종 결론이 t세제곱 마이너스 1이 0이라서 가능한 t는 1밖에 없겠네요. 오케이? 여기까지 나왔을 거야. 문제에서 물어본 친구는 접선의 기울기잖아. 맞아? t를 구했지? 그럼 봐봐. 평균 변화율도 기울기고 미분 계수도 기울기지. 그러니까 둘 중에 아무 곳에다가 너를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상식적으로 미분 계수가 조금 더 편하겠죠. 여기에 1을 딱 집어넣으면 기울기 얼마 나와요? 2 이렇게 나오겠지? 아, 그러니까 정답이 얼마다? 4번이다. 체크하고 끝낼 수 있겠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383번 한번 해볼 거고, 점 하나 있고 뭐 있는 접선이 서로 수직일 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자, 똑같은 얘기인데 이 점도요. 이 점도 원래 있는 곡선 밖에서 긋고 있는 거지. 맞아? 그럼 너는 접선의 접점을 알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뭐 하자? 설정하자 이렇게 들어갈 거잖아. 그럼 접점이 t, 얼마예요?
8분의 1 t제곱 플러스 a 이렇게 써지겠죠? 맞아요? 그러면 점 하나 있고 저기 누구 있어? 접점 하나 설정했으니까 똑같이 가는 거야. 일단 평균 변화율부터 써보자. 너네 둘이 빼면 t-1이죠. 맞아요? 그 다음 너네 둘이 빼면 8분의 1에 t제곱 더하기 a 이렇게만 써지겠지? 너라는 평균 변화율은 미분 계수랑 똑같아. 근데 미분 계수가 너 미분에서 얘가 4분의 1x죠. 더하기 이렇게 하고 끝나죠. 맞아요? 저기다가 t를 집어넣는 거니까 4분의 1t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이제 하던 대로 정리 빠르게 좀 갈게요. 양쪽에 t-1을 곱하면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 있겠죠? 맞아요? 전개할 거 전개 좀 하시면 얘가 4분의 1t 제곱 마이너스 4분의 1t고 너가 8분의 1t 제곱 더하기 a 이 상황인 거 맞지? 계산하고 싶은데 분수가 싫어서 양변에 8을 곱할게요. t제곱 더하기 8a 그거는 2t제곱 마이너스 2t 이렇게 나오겠죠? 넘기면서 정리하면 0이라는 친구가 t제곱 넘어가서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8a 이 상황인 거 맞지? 그래서 여기까지 식이 딱 나왔어요. 맞아? 여기까지 고민할 여지 없이 그대로 가는 거다. 밖에서 그었네. 그러니까 그냥 접점 설정하고 평균 변화율은 미분계수야 두고 식 갖고 계산 쭉 이렇게 왔어. 그러면 원래는 여기서 t가 나와야 되지 않아? t가 얼마야 이렇게? 근데 내가 a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t를 볼 수 있어 없어? 없지. 맞아? 근데 이거 뭐라 그러냐면 접선들끼리 수직이라 그랬어. 이 조건을 우리가 아직 안 썼잖아. 맞아요? 끊어놓고 야 접선끼리 수직이라는 말은요. 접선끼리 수직이라는 말은 그 순간의 기울기들을 곱하면 얼마가 나왔다는 얘기야? 1이야 마일이야? 수직 기울기는 기울기 마일 나오는 거야? 두 개가 수직이야? 그러니까 뭐가 되면 그 접점에 미분 계수들은 곱하면 마이너스 1 나올 거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아이디어가 이거예요. 지금 이거 t에 대한 몇 차식 나왔어요? 2차식. 그럼 가능한 t가 몇 개겠어? 2개. 그러니까 가능한 t가 2개라는 건 접점이 몇 개라는 거야? 2개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안주? 이차선 이렇게 있단 말이야. 이렇게. 맞아? 이 점에서 그으면 이렇게 접하기 하나, 이렇게 접하기 둘 이렇게 할 수 있잖아. 맞아? 근데 얘네들은 좀 수직 아니죠? 근데 지금 저 상황은 뭐 우연찮게 이런 이참수가 있는데 여기 딱 그었더니 이렇게 하나, 이렇게 둘, 여기 90도 이런 상황인 거잖아. 맞아? 그래서 요 접점들을 찾고 싶었는데 접점에 대한 t가 2차로 나왔으니까 진짜 접점이 2개가 있겠죠. 맞아요? 근데 무슨 아이디어를 떠올리셔야 되냐면 이렇게 가시는 거야. 이 식의 두 근을 내가 알파랑 베타라고 한번 쳐볼게요. 오케이? 그러니까 저 t를 알파랑 베타라고 치겠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 있는 미분 계수에 알파를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와요? 4분의 1 알파가 나오겠지? 그 다음 베타를 집어넣으면 4분의 1 베타가 나오겠죠? 맞아요? 그러면 얘가 뭔 짓거리 하는 거야? 알파 1대 기울기, 베타 1대 기울기 이런 거지. 그림상으로 누가 알파예요? 얘를 그냥 뭐 알파라고 두고 얘를 베타로 두겠다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때 기울기들을 뭐 하면? 곱하면 얘네들을 곱하면 그 결론이 얼마다? 마일이다 이 얘기죠. 맞아요? 알파 베타 쟤네끼리 곱하면 마일이야. 정리하면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16이라 쓸 수 있겠죠. 맞아요? 오, 그러면 내가 궁금한 건 어차피 누구야? A거든요. 맞아? 너 이거 T에 대한 몇 차 방정식이야? 2차 방정식이야. 맞아? 방정식을 못 풀어. 그러니까 근을 못 찾아. 그러면 너가 이 방정식에서 할 수 있는 행동은 뭐밖에 없어요 이제? 근계수밖에 없죠. 맞아요? 여기서 근계수를 한번 쓰시면 알파 곱하기 베타라는 친구는 이 친구 그대로니까 마이너스 8a라고 쓸 거 아니야. 근데 두 개가 똑같다는 거니까 a 얼마겠다? 2겠다 결론이 나오겠죠. 맞아요? 자, 그래서 383번까지 한번 풀어봤는데
일단 첫 번째 줄긋기 이전 행동까지는 스트레이트로 50일 바래요. 오케이? 중간에 물론 계산을 실수할 수 있는 건 알거든? 근데 실제 시험 들어갈 때까지는 뭐 하자? 최대한 빠르게 정확히 계산해서 여기까지 들어와줘야 돼. 근데 저 x t를 넣은 거 아니에요? 응. 근데 왜 저 t 마이너스 1 뭐가? 여기? 네? 아이 그 이렇게 하나씩 하고 네 첫 번째 줄. 얘는 뭔지 없고 네. 얘는? 네 t 어. 넣은 거 아니에요? 어디에 t를 넣어요?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제가 왜 저렇게 나와요? 아 여기 있는 거 분모에 있는 거 넘긴 거잖아. 아, 이렇게 나오겠죠? 맞아요? 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밖에 있는 것도 구할 수 있겠다 이 정도겠죠? 384, 385 두 개 빨리 좀 풀어볼게요. 어렵진 않다. 원점에서 그을 거야. 원점도 저기 밖에 있는 점이죠. 맞아요? 원점은 안 알려줘도 0,0이잖아. 그렇지? 0,0에서 너에게 접점을 그을 거야. 계산만 좀 하시면 되거든요. 졸지 마라. 한번 해볼게. 접점을 모르니까 접점을 이렇게 한번 설정할게요. 접점은 t, t 집어넣으면 t네 제곱 더하기 2t 제곱 더하기 5 이렇게 나오겠죠? 오케이? 그럼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야? t분의 t네 제곱 더하기 2t 제곱 더하기 5 이렇게 되겠죠? 이게 평균 변화율이지 지금? t에서 0 빼고 이거에서 0 뺀 거지 그치? 자 너라는 평균 변화율 미분계수 볼 거야. 이 친구 미분하면요 y'은 4x 세제곱 더하기 4x 이 상황인 거 맞지? 맞아? 저기다 t 집어넣으면은 4t 세제곱 더하기 4t 이렇게 나오겠죠? 맞아요? 일단 하던 행동 그대로 넣고요. t를 가져다가 넘기고 보면 t네 제곱 더하기 2t 제곱 더하기 5라는 친구는 넘기면서 4t 4제곱 더하기 4t 제곱 이렇게 쓸 거 아니야. 이제 그냥 계산하면 되지. 넘겨 3t 4제곱 넘겨 사라져서 2t 제곱 넘겨 빼기 5 이렇게 써지겠죠? 맞아요? 자, 이 친구를 가져다가 뭘 하셔야 돼요? 인수분해해서 t를 찾으셔야 돼요. 쌤 저 4차식 잘 못해요. 그럼 뭐 하면 돼요? 치환을 한번 해보세요. 그냥 3x 제곱 마이너스 더하기 2x 빼기 5 이런 상황인 거 맞죠? 맞아요? 3, 1, 5, 1, 3, 5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결론적으로 3x 플러스 5랑 x 마이너스 1이 나오겠죠? 그럼 이 친구 다시 t로 바꿔서 쓰시면 어떻게 나와요? 3t 제곱 더하기 5 t제곱 빼기 1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얘들아 여기선 허근 나올 테니까 여기에 있는 게 뭐가 되겠다? 답이 되겠다. 가능한 t는 누구누구? 풀마 1이야 이렇게 나오겠죠. 야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보세요. 1이라는 친구를 집어넣으면 7이 나오거든요. 마일이라는 친구를 집어넣으면 8이 나오는구나. 8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좌표가 첫 번째가 1,8 두 번째가 마일,8이야. 이게 두 점이란 말이야. 두 점의 길이 물어봤는데 y좌표가 똑같죠? x좌표끼리의 차이로만 구하면 되겠네? 그러면 계산하면 2가 나오고 끝나겠죠? 맞아요? 이렇게 하시면 문제가 끝나겠네요. 괜찮을까요? 여기까지? 자, 밑에 있는 것까지 한번 좀 볼게요. 이게 다른 건 다 여기까지 하고 끝냈었거든 지난 시간에. 1시간 정도가 밀려있네 그러면. 원점 있고 곡선 있고 꼭지점을 해서 삼각형 넓이 구해라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면 어차피 0,0은 알고 있으니까 빠르게 남은 거 계산할게요. 접점 t, t네 제곱 더하기 12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평균 변화율은 t분의 t네 제곱 더하기 12고 그렇지? 얘를 미분한 거에 집어넣으면 4t 세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좀 팁을 드릴게요. 매번마다 또 이거 미분하는 꼴을 보다 보면 내가 답답할 것 같아서 요 y좌표를 미분하면 답이 미분 계수가 돼. 오케이? 이렇게 써놓고 저거를 만족하는 t를 찾으러 갑시다. t네 제곱 더하기 12 넘겨서 4t 4제곱 넘겨서 12라는 친구는 3t 4제곱
넘겨서 4라는 친구가 t 4제곱 여기까지 써지겠죠? 맞아요? 쌤 t를 찾아야 하지 않나요? 찾아야 하긴 하죠. 저거 정리를 하시면 t라는 친구는 누가 될 것 같니? t제곱이 풀마 2겠지? 맞아? 그러면은 t는 풀마 루트 2거나 풀마 루트 2i 이렇게 해서 허수가 들어갈 거거든? 저거 구할 수 있죠 지금? 맞아요? t 저렇게 두 개가 나올 거야. 나머지 두 개 뭐예요? 허근이에요. 허근이야. 아 저렇게 t는 풀마 루트 2구나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럼 상황상 이렇게 되겠다. t가 이런 상태니까 좌표가 루트 2, 루트 2를 집어넣으면 4가 되잖아. 16이라는 좌표랑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16 이렇게 두 개였겠지. 그거에 0,0이라는 좌표까지 쓴 거 이런 상황 아니야? 0,0이 여기 있었어요. 오케이? 16은 높은 친구니까 여기 해갖고 이쪽에 누구? 루트 2, 16 있고 이쪽에 누구 있고? 마이너스 루트 2, 16 이렇게 있었겠지? 맞아? 높이 똑같을 거고요. 삼각형 넓이 구하고 싶으면 밑변 곱하기 높이 해야 되잖아. 그치? 요 밑변 넓이 얼마야? 2 루트 2죠? 요 높이 얼마예요? 16이죠? 맞아, 0부터 16까지니까. 그럼 결국에는 이 친구들을 곱하고 나누기 2 할 거니까 16 루트 2가 정답이 되겠네. 맞아요? 정답 4번 이렇게 체크를 할 수 있겠다 할 거고, 뒤에는 하나, 둘, 셋, 4개 하고 잠깐 쉬었다가 남은 얘기 쭉 할게요. 곡선이 하나 있고 거기 위에 있는 점이야. 그리고 나서 그걸로 만든 접선인데 걔로 만든 도형을 구해. 아유 도형 구하면 되겠죠. 자, 점 여기 나와 있어요. 기울기 한번 찾을게. y'이란 친구는 3x 제곱입니다. 문제 없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일 때 기울기가 얼마다? 3이다. 여기까지도 체크할 수 있겠네요. 맞아요? 그럼 접선이란 친구는 y는 3하고 x 플러스 1 더하기 1 이렇게 뭐가 나와요? 직방이 하나 나오겠죠? 그렇지? 너라는 직방의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대충 이런 거겠네요. y축, x축, 이 친구 증가하는 친구니까 이렇게 돼 있었겠죠? 맞아요? 뭐 이런 느낌으로. 그렇지? 이 친구 전개 한번 하면 3x 플러스 4잖아요. 여기 좌표가 얼마야? 4야. 여기 좌표가 얼마야? 마이너스 3분의 4야. 이렇게 되겠죠? 그럼 넓이 얼마예요? 2개 곱하고 나누기 2 하는 거니까 3분의 8 그게 정답 이렇게 되겠지? 맞아? 어려운 얘기 없죠? 내려갈게요. 자, 곡선 위에 저 점이 하나 있고 저기서의 접선과 또 도형으로 둘러싸여 있대. 그때 넓이가 2분의 9다 돼 있거든요. 그럼 일단 점은 나와 있죠. 잘 모르긴 하지만. 기울기부터 찾을게요. y'은요 4x-5입니다. 당연한 얘기고요. 1 집어넣고 나면 기울기란 친구는 마이너스 1인 게 확정이겠죠. 맞아요? 여기 1 집어넣으면 오, 그러니까 접선의 방정식은 y는 마이너스 1에 x-1 플러스 k야 쓸 거고요. 정리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k 플러스 1 이렇게 나와 있겠죠. k라는 친구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그랬잖아.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최소한 양수긴 하겠죠. 맞아요? 대충 그냥 생각을 해볼게. 대충 생각해보면 감소하면서 양수니까 뭐 이런 상황이지 않았겠니? 맞아요? 그리고 이 친구의 y절편은 k 플러스 1일 거고 x절편도 k 플러스 1이겠죠. 맞아? 그럼 요 삼각형의 넓이는 얼마예요? 2분의 1에 k 플러스 1을 2번 곱한 친구, 이게 넓이지. 맞아요? 그 넓이가 얼마다? 2분의 9다 이런 얘기인 거지. 맞아요? 오, k 플러스 1의 제곱이 얼마다? 9다. 그럼 k 플러스 1은 누구겠니? 풀마 3 중에 하나겠는데 마이너스 안 되니까 플러스가 돼야 되겠죠? k 얼마겠다? 2겠다. 일단 여기까지는 찾을 수 있겠네요. 맞아? 좀 빠르지? 안지우, 너 졸리냐? 열심히 듣고 있는 거야? 그래, 물어본 거야. 무슨 소리냐면은 얘는 좀 싫긴 해도 기울기 찾을 수 있죠. 적방 세울 수 있지. 넓이까지 그냥 구하는 게 맞아. 이게 사람들 도리잖아. 그치? 여기까지 하고 정리해서 여기까지 굽는 게 사람들 도리라고. 여기까지 이렇게 딱 왔어. K는 2구나. 뭐 구해야 돼요? A도 구해야 되네. 잠깐만. K를 알았던 얘기는 점을 알았던 얘기죠. 점을 알았던 얘기는 대입을 할 수 있다 보다? 있단 얘기지.
대입하면 누가 나오겠어요? A가 나오겠죠? 맞아요? 오, 그래서 A까지 구할 수 있겠다. 2라는 친구는 1 집어넣어서 2-5 플러스 A. 결론은 5가 되고 그 친구가 A입니다. 이렇게 또 식이 하나 나오겠네요. 두 놈 더하면 정답은 2번 체크되고 끝나겠다. 오케이? 근데 기울기가 어떻게 바로 말인다. 아, 미분하고 1 집어넣은 거라니까? 괜찮지 그 정도는? 자, 그 다음 공통접선 좀 할게요. 여기 있는 친구 조금 중요하긴 한데요. 사실은 그냥 그런 게 좀 있어서 그래. 공통접선이 지금 라센에 나와 있는 수준으로는 솔직히 좀 쉬워요. 저런 공통접선을 못 푼 사람이 없어. 근데 니네가 나중에 수능을 혹시라도 본다? 그럼 이런 케이스들이 좀 있거든요. 보통 공통접선 문제는 케이스가 총 3가지야. 지금 같은 문제는 이런 거야. 자, 너라는 함수랑 우연찮게 너라는 함수가 있었는데 이 친구 2점이지 2점. 2점에서 동시에 접하는 접선이 하나 딱 들어가는 거야. 오케이? 그럼 이걸 무슨 접선? 공통접선 이렇게 부른대. 이런 케이스는요 문제풀이가 딱 하나거든. 이 지점을 내가 A라고 하자. 오케이? 요 함수를 F라고 요 함수를 G라고 좀 할게요. 그러면 당연한 건데 F에다가 A를 집어넣은 결론이랑 G에다가 A를 집어넣은 결론이 뭐 해야 돼요? 똑같아야 되겠지. 두 번째는 F에다가 미분하고 A를 집어넣어서 이 시점에서의 미분계수 기울기랑 G를 가져다가 미분을 하고 A를 집어넣은 그 기울기가 당연히 똑같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몇 개? 12개를 찾는다 이 얘기고요. 사실 수능장까지 가시면 이런 거 꽤 있어요. 약간 떨어져 있는 포인트들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근데 우연찮게 이런 식으로 접하고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러면 얘는 또 점이 2개가 생겨야 되다 보니까 좀 어려워지겠죠? 여기서는 안 나와요 지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생각보다 자주 나오는 건 약간 이런 게 함수가 하나 있는데 이 함수 하나를 동시에 접하고 지나가는 그런 케이스까지 해서 총 3가지긴 한데요. 지금은 첫 번째 케이스에 대한 문제들이 주로 있는 거다. 오케이? 한번 두 문제 풀고 잠깐 쉬었다가 보자. 390번. 너라는 3차랑 너라는 2차가 한 점에서 공통이야. 그럼 그 점을 너가 모르시죠? 맞아요? 그래서 x가 a였다고 한번 설정을 해보자. 오케이? t는 뭐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두 함수에 집어넣은 함수 값과 두 도함수에 집어넣은 기울기가 똑같겠지? a를 집어넣어서 a 세제곱 잠깐 미안하다. 이 새끼 a가 있었네? t로 할게요. 여기 a가 있었네. t를 집어넣어서 t 세제곱 더하기 at 빼기 3이라는 함수값과 누구? t제곱 더하기 4t라는 함수값이 똑같겠죠. 맞아요? 첫 번째 식 하나. 두 번째 식은 미분한 친구에게 t를 집어넣는 거잖아. 미련하게 우리 미분 또 하고 오지 말고 위에 식을 미분해주세요. 이렇게. 이게 그때의 도함수, 이게 그때의 도함수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결국에 여기 문자 몇 개? 2개. 식 몇 개? 2개. 문자 누구? t랑 a 이렇게 2개 있는 거죠. 그럼 2개를 뭐 하면 돼요? 연립을 하면 정답이 나오겠다 생각할 수 있겠죠. 연립을 할 건데 우리 가간법은 못 쓸 거 아니야 상식적으로. 그치? 그러니까 무슨 법을 쓰자? 대입법을 쓰자. 이 정도가 되는 게 편할 거고요. 여기서 넘기면서 보면 a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3t 제곱 더하기 2t 더하기 4 이렇게 써져 있겠죠. 맞아요? 그럼 저 값을 위에다가 집어넣으면 이제부터 계산만 하시면 돼. 안주 잘 쓸 수 있지? t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3t 제곱 더하기 2t 더하기 4 거기에 t를 곱하고 마이너스 3 그게 얼마다? t제곱 더하기 4t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맞아요? 그럼 여기 있는 거 전개 한번 하면 t세제곱 넘기면서 마이너스 3t 세제곱 더하기 2t 제곱 더하기 4t 빼기 3 그게 t제곱 더하기 4t 이 상태죠. 똑같은 건 날려버려. 문제 없죠? 똑같은 게 없으니까 냅두고요. 나머지 다 넘기면서 볼게요. 요 식 전체를 가져다가 정리를 좀 하면요. 얘네들이 계산하면 마이너스 2t 세제곱이잖아. 맞아? 그거 넘어가니까 결론적으로 0이라는 친구는 2t 세제곱
넘어가서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3 여기까지 정리가 되시겠죠? 맞아요? 오, t에 대한 몇 차함수? 3차함수가 하나 나왔네. 조립제법을 꼭 써주세요. 오케이? 계산은 했다고 치고요. 그러면 가능한 t가 마1 이거 한 개 나올 거다. 오케이? 그래서 결국에는 어떠한 아이디어도 없이 뭐만 할 수 있다면 함수값과 미분계수가 같아요. 요것만 두 번만 쓰시면 식값고 t를 구할 수 있게 되겠네. 그럼 너가 마지막에 조리제법 써야 돼요. 여기 조립제법 써야지. 까먹었어요. 야, 조립제법을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줘야 될까? 요즘 데스노트를 많이 봐서 더 나쁜 말을 할 뻔했네. 내가 해줄게. 조립제법 2, 마1, 0, 3 쓸 수 있죠? 누구로 하는 게 될 것 같아? 누구로 조립제법 하면 될 것 같아? 1? 1은 안 돼. 다 더했을 때 0 나오면 1이 돼. 마1 정도가 맞을 것 같거든? 나도 몰라. 해보는 거야. 2 곱해서 마1 아니 마2 더해서 마3 곱해서 3 곱해서 마3 0 맞아요? t 플러스 1이랑 2t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3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서 t가 마1이 나온 거야. 오케이? t를 구했어요. 야, 본인이 t를 알고 있으면 여기다가 t를 집어넣으면 y값 나오지. 맞아? 여기다가 t를 집어넣으면 y값 나오지. 그 둘이 뭐예요? 같죠? 얘 아니면 여기다가 t 집어넣어봐. a 나오겠죠? 여기다 말까 여기? 마일이니까 집어넣으면 오른쪽에 2가 나오지. 여기 집어넣으면 3 나오니까 넘어가면 마일 나오겠죠. A가 얼마야? 마일이야. 정답 몇 번? 3번입니다.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겠네요. 오케이? 마지막으로 요거 딱 하고 쉬었다가 옵시다. 자, 두 곡선 있는데 한 점에서 공통접선을 가져요. 근데 그 공통접선과 수직인 직방을 구해 이렇게 했죠.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 너 공통접방을 구할 수 있어? 그거 구하면 수직인 친구 다시 구해 그냥 이거잖아.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접점을 누구라 두자? 접점을 그냥 t라고 한번 둘까요? 접점이 x가 t일 때 생긴다고 칩시다. 오케이? 그러면 첫 번째 식이 누구예요? t세제곱 마이너스 2라는 친구랑 2t세제곱 마이너스 3t라는 친구가 같다라는 식이 하나 생기겠죠? 자, 두 번째는요. 너를 미분한 3t제곱이랑 너를 미분한 6t제곱 마이너스 3 이게 같다 이렇게 생기겠지. 요 식은 한 번만 더 정리하자. t제곱 그게 얼마니? 2t제곱 빼기 1이야? 이렇게까지 쓸 수 있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이 친구 한 번만 더 정리하면은 0이라는 친구가 t제곱 마이너스 1이잖아. 맞아? 그냥 가능한 t가요 풀마 1임을 확인하실 수 있겠죠? 그치? 요걸로 끝내시면 안 되고요. 이 친구도 만족해야 되니까 정리를 한번 해보는 거야. 넘기면 0이라는 친구가 t세제곱 넘어가서 마3t 플러스 2 이렇게 되거든요. 조립제법은 그냥 좀 하세요. 해주세요. 오케이? 요 친구를 다 하고 나면요. t 플러스 2에다가 t 마이너스 1 거기에 제곱 그게 0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 오케이? 조립제법 하면 저래요. 진짜인지 궁금하면 네가 해보고. 그럼 결국에 여기서 가능한 t는 누구야? 1 또는 마2죠. 맞아요?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1이 정답이 되겠네. 맞아요? 아하, 그러니까 접점의 좌표가 1, 이렇게 시작할 거고 y좌표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이렇게 접점이 결정이 되겠죠. 맞아요? 접점 결정까지는 오케이. 그럼 이 순간에 기울기가 궁금하니까 너 미분한 요 친구에게 1을 집어넣으면 기울기가 얼마야? 3이겠죠. 맞아요? 근데 내가 필요한 건 접선의 기울기가 아니라 수직인 친구가 필요한 거잖아. 너의 역수의 부호 바꾼 기울기가 필요하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수직 기울기는 얼마가 나온다? 마이너스 3분의 1이 나온다. 하나, 둘 알고 있는 거 맞죠? 그러면 직방을 세워보자. y는 마이너스 3분의 1 x 빼기 1 빼기 1 이렇게 나오겠죠?
이 친구 갖고 정리하시면 그게 마이너스 3분의 1x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2가 될 거라서 두 개를 곱하시면 플러스 9분의 2가 되고 9를 곱하니까 2 이렇게 되고 끝나겠네요. 오케이? 아, 여기까지 풀면 우리는 최소한 뭐를 끝냈다? 접선의 방정 드릴 테니까 칠판에서 같이 좀 볼게요. 일단 오늘도 숙제는 없어요. 지난 숙제 아직도 안 푼 친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 배운 단어까지는 지난번 숙제를 딱 처리하면 끝날 거고요. 한번 얘기를 좀 해볼게. 우리 지난번에 연속을 다루실 때도 정리를 2개 배웠거든요. 혹시 기억 좀 날까? 안 날까? 어림없어? 연속에서 2개 배웠어요. 첫 번째, 연속에서 첫 번째 최대 최소 정리. 오케이? 두 번째 사이값 정리. 이렇게 2개 배웠어. 오케이? 야, 근데 너네 수요일이랑 토요일 시간 뭐 안 되는 거 없지? 그럼 상관없어. 어쨌거나 이렇게 2개. 나와요? 아니요. 이게 아니라 그 좀 고민 중이긴 한데 확정은 아니고 질문쌤이 내가 알기로는 8월달까지밖에 못하거든? 9월달에 없는데 질문쌤이 다른 사람 또 뽑으려니까 쉽지 않고 그래갖고 그냥 내가 수요일에 있는 수업 잃어버리고 수요일이랑 토요일 어차피 시험 기간이니까 9월에는 그때 좀 이제 아예 그냥 피드백하는 시간으로 잡을 예정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몇 시에 올지 이렇게 조사 좀 받고 그래서 그렇게 좀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내가 했으면 내가 그거를 해주는 게 좋아서 요거 2개 배웠어요. 그치? 근데 얘네들이 뭐 내용이 그닥 뭐 이상한 건 없었고 발동 조건을 알아야 돼. 발동 조건이 뭐였어? 닫힌 구간 뭐? 연속 요 조건이 있으면 뭐 할 수 있다? 이 정리들을 쓸 수 있다. 오케이? 정리라는 건 이 상황 속에서는 반드시 참이란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이번에 미분 계수에 대한 얘기하고 있었잖아. 맞아? 그래서 미분 계수에서 다루는 얘기인데 미분 가능성으로 넘어오서 보시면 여기서도 2개가 있거든요. 롤의 정리랑 평균값 정리. 근데 사실 내용은 둘 다 거의 비슷해요. 둘 다 거의 비슷해. 근데 일단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건 얘네들의 뭐? 발동 조건을 당연히 알아야 되겠지. 발동 조건은 이렇게 돼요. 닫힌 구간 연속은 동일하다. 닫힌 구간 연속은 동일하다. 열린 구간에서 미분이 가능해야 돼. 오케이? 이게 무슨 말이냐? 왜 열린 구간으로 잡냐?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 자체는 좌미분 계수랑 우미분 계수가 같아요란 얘기잖아. 맞아? 만약에 함수가 이렇게 있었는데 짜잔 하고 딱 닫혀 있었다 칩시다. 그러면 봐봐. 원래 이런 지점을 기준으로 A라는 점을 기준으로 너에 대해서 좌미분 계수는 왼쪽에서 만든 접선의 기울기지. 맞아? 우미분 계수는 오른쪽에서 만든 접선의 기울기지. 맞아요? 그래서 미분 가능 이렇게 얘기하는 거였잖아. 그렇지? 근데 지금 얘같이 이런 곳을 가져다 뭐 B라고 한번 표현을 한다면 B를 기준으로 오른쪽 함수는 존재하니까 우미분 계수를 찾을 수가 있죠. 근데 왼쪽엔 맨 바깥이란 말이야. 함수 자체가 존재 안 한단 말이야 지금. 맞아? 그럼 여기서 좌미분 계수가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미분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좌미분 계수가 존재하지 않아 버린다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거는.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너를 딱 빼고 열린 구간으로 만들겠다는 얘기야. 오케이? 결론은 닫힌 구간 연속, 열린 구간 미분 가능이면 이 2가지 조건을 뭐 한다? 성립한다?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이렇게 지워보자. 이걸 지우고 그럼 도대체 이 친구들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지극히 상식적이거든. 롤의 정리를 쭉 보면요. 닫힌 구간 연속, 열린 구간 미분 가능, 함수값이 같으면 이렇게 얘기가 들어있잖아. 무슨 소리냐면 이런 거야. 여기 있는 요 지점을 갖다가 x는 a야 체크를 한번 했어요. 두 번째로 여기 있는 요 지점을 가져다가 x는 b야 이렇게 또 체크를 한번 했어요. 그리고 a에서 있는 함수값이 하나 있겠지. 너를 우리가 fa 이렇게 부를 거 아니야. 맞아? b에서 있는 함수값도 우연치 않게 똑같은 값을 가졌다고 칩시다. 여기 똑같은 값을.
그러면 이 두 지점을 이어놓을 건데 연속이면서 미분 가능하다며. 맞아요? 연속이라는 말은 눈으로 봤을 때 끊기지 않았던 얘기고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는 눈으로 봤을 때 부드럽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막 이렇게 안 생겼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부드럽게 연속적으로 이어버리면 뭐 이런 식으로 그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식으로. 맞아요? 그럼 봐봐. 두 지점에 대한 기울기가 0이죠, 애초에. 두 지점에서 오는 기울기가 0이잖아. 맞아? 기울기가 0 되는 곳이 그 사이에 반드시 적어도 하나는 들어있다는 얘기거든요. 적어도 하나. 여기서도 기울기가 0이 한번 찍힐 거고 여기서도 기울기가 0이 한번 찍힐 거야. 그냥 이 얘기하는 거야. 내가 어떻게 됐든 마찬가지야. 쌤, 저 이렇게 그을래요. 여기서 기울기 0이 찍혀요? 안 찍혀요? 당연히 찍히겠지. 맞아요? 이 순간 기울기가 0이 찍힐 거야. 쌤, 저는 그런 거 모르겠고 그냥 직선으로 쭉 그을게요. 모든 구간에서 기울기가 0이겠죠? 맞아요? 그래서 롤의 정리가 하는 말이 이렇게 되는 거야. 말을 이렇게 받으면 돼요. 발동 조건이 있을 때 함수 값이 같다면 어떤 지점에서 기울기가 0 되는 곳은 최소 하나는 있어요. 이런 얘기인 거거든. 내 방식대로 문장을 읽으면 그럴 것 같아. 그럼 뭐라고? 기울기가 뭐가 되는? 기울기가 0이 되는 그런 곳이 존재한다. 오케이?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밑으로 내려가서 평균값 정리 볼 건데 평균값 정리는 이 친구의 상위 호환 버전이라고 보면 돼. 무슨 소리냐? 두 지점의 높이가 같으면 두 지점에 대한 평균 변화율이 애초에 0이죠. 맞아요? 근데 평균값 정리는 이 두 개가 같다라는 얘기가 빠지는 거거든. 같다라는 얘기가. 어떻게? 너라는 A라는 지점이 하나 있어요. 거기 있는 이 친구를 내가 FA라고 한번 잡을게. 오케이? 그 다음에 너라는 B라는 지점이 하나 있어요. 거기서 있는 이 값을 갖고 내가 FB라고 한번 잡을게. 오케이? 그러면 두 지점에 대한 무슨 변화율? 평균 변화율이 하나 있겠죠. 맞아요? 여기서 여기를 어떻게 읽는다면? 부드럽게 읽는다면 뭐 이런 식으로 읽을 수 있지 않겠어? 그러면 최소한 누가 있겠다? 평균 변화율과 같아진 그런 지점이 최소 한 번은 여기 존재할 거야. 맞아? 평균 변화율과 같아진 요런 친구가 최소 한 번은 존재할 거야. 오케이? 쌤, 제가 저 이렇게 안 그리고 이렇게 그릴래요. 그래도 최소 한 번 어디서? 뭐 이런 데서 한번 생기겠죠? 맞아요? 그래서 평균값 정리라는 건 평균 변화율을 뭐하는? 만들어주는 그런 곳이 존재한다 생각해주면 되고요. 얘도 다시 뭐라 쓰면 돼? 내가 만족할 대로 쓸 거면 발동 조건을 만족시키면 평균 변화율과 같은 기울기를 갖는 그런 곳이 최소 몇 개? 하나는 있을 거야. 오케이? 그냥 이 얘기 하고 싶은 거래. 평균 변화율과 같은 기울기를 갖는 곳이 최소 하나 있을 거야. 어려운 얘기 없죠. 맞아요? 자, 밑으로 내려가서 두 문제 딱 풀어볼 건데 347번 보시면요. 함수 하나 있어요. 근데 문제가 지금 뭐라 돼 있냐면 롤의 정리를 만족시키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그럼 롤의 정리를 만족시키겠다라는 건 뭐라고? 기울기가 한 번이라도 0을 찍는 곳이 존재는 할 겁니다. 이런 얘기죠. 맞아요? 그럼 기울기를 봐야 되니까 너를 미분을 한번 하겠지? 맞아? 미분을 하면 그게 2x-2가 나오는 거 맞죠? 저렇게 미분을 하고 이 친구가 뭐가 되는? 그게 0이 되는 x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거든? 맞아요? 그리고 그런 x를 c라고 부른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를 만족시키는 x 계산을 해보면 x가 1일 때죠. 근데 난 그걸 누구라 불러? c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답은 1입니다. 체크를 하시면 되겠네요. 쪼기는 이면에 안 써요? 얘네 두 개? 봐봐. 이거 어제도 있던 질문인데 쌤, 뭐 이걸 굳이 왜 줘요? 일단 롤의 정리를 발동시키려면 당연히 닫힌 구간을 주셔야 되겠죠?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 롤의 정리는 무슨 짓을 해도 기울기가 0이라서 그렇지 원래 뭘 따져봐야 되냐면 0을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함수값과 2를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함수값이 같은지 확인을 해봐야 돼. 근데 0 집어넣으면 4가 나오죠.
2 집어넣어도 4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롤의 정리를 쓸 수 있구나 이렇게 들어갈 건데 어차피 기울기 0 된다라는 사실이 너무 명확하니까 굳이 보진 않은 거야. 오케이? 그럼 오른쪽 넘어가서 평균값 정리 한번 볼 거거든요. 평균값 정리를 만족시키는 상수 C를 구해라 이랬단 말이야. 이 친구 갖고 계산을 하고 싶은데 중요한 건 이거야. 롤의 정리는 기울기가 0이라는 게 이미 정해진 사실이잖아. 맞아? 근데 평균값 정리는 내가 평균 변화율을 이미 구해놔야 되는 거지. 맞아요? 평균 변화율을 구하러 들어가자. 그러면 1에서 빼는 거야. 마이너스 2를. 그렇지? 그 다음에 F1에서 빼는 거야. F-2를. 이렇게 평균 변화율을 미리 구해놔야 되죠. 그럼 분모가 얼마예요? 3이 나올 거고 1 집어넣으면 1, 마이 집어넣으면 4니까 이렇게 정리가 돼서 마이너스 1이라는 평균 변화율이 나오겠죠. 두 지점의 기울기가 바 1이었다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야? 이 함수는 말이야 뭐 하면 미분해갖고 나오는 그 도함수가 단 한 번이라도 누가 나올 거다? 마일인 지점이 나올 거다 이런 얘기하고 싶은 거죠. 맞아요?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F'X라는 요 친구는 말이야 너는 2X라고 체크를 할 수 있을 거고요. 우리는 2X라는 친구가 뭐가 되길 바래요? 마일이 나오는 그런 지점을 찾고 싶은 거잖아. 그렇지? 그럼 X라는 친구는 2로 나눠서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될 거고 그걸 갖고 나는 C라고 부르겠다 이 얘기죠. 맞아요? 그래서 평균 변화율 이런 친구들 평균값 정리, 롤의 정리 얘네들이 원하는 내용이 뭔지 좀 아셔야 되고요. 내가 옛날에 배울 때 아직도 기억나는데 이 정리들을 못 알아듣진 않거든 보통. 근데 그냥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다는 느낌을 제일 많이 받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푸실 때요. 일단은 중요한 건 뭐냐? 발동 조건을 알고 있어야 돼. 얘를 알고 있어야 나중에 니네가 해설지를 읽든 뭘 하든지 간에 설명했을 때 그치 하고 넘어갈 수 있거든요. 발동 조건 알고 있는 건 기본. 그거에 대해서 각각의 정리들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도 기억은 해줘야 된다. 오케이? 이 정도 문제까지는 풀 수 있겠죠.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 것 같아. 하고 넘어가서 시작. 자, 페이지 58페이지 한번 볼게요. 58 롤의 정리 한번 첫 번째 문제 풀어봅시다. 이 친구 B 플러스 문제는 없네요. 너무 쉬워서. 자, 함수에 대해서 저기서 롤의 정리를 만족하는 x의 개수를 구하랬지. 맞아요? 얘가 다른 말로 내 말대로 해석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 잘 들어야 돼. 이제 수학 어려워하는 이유 이런 거거든. 이 말을 듣고요. 내가 예상 그런 거야. 머릿속에 상상이 되는 거야. 범수가 시험 기간 되면 딱 이렇게 들고 오는 거지. 저 모르겠어요. 뭘 몰라? 뭐 하라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너 롤의 정리 몰라? 아, 저 롤의 정리는 아는데 얘는 뭘 하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 이런 느낌. 어떻게 해석하시면 돼요? 기울기가 0 되는 C개수 구해. 그냥 이렇게 받으시면 돼요. 기울기가 0 되는 C의 개수 구해. 얘를 미분하면 F'X 나오죠. 그 친구가 3x 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겠네? 맞아요? 근데 이 기울기가 누가 되는? 0이 되는 그런 친구를 찾아줘 이런 거잖아. 그럼 가능한 x를 계산을 해보시면요. x는 결론적으로 1 또는 마1 이렇게 나오는 게 맞죠. 그러면 답은 2개 하고 끝나면 안 된다. 뭐라고? 답이 2개가 되려면 이 구간 안에 들어오는지를 확인을 해줘야 되는 게 맞죠. 맞아요? 근데 1이라는 친구는 아무 문제 없이 여기 중앙에 딱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근데 마이너스 1이라는 친구는 시작하는 지점이죠. 맞아요? 시작하는 지점에서의 미분계수는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아까 얘기했지. 누구는 제외하자? 넌 제외하자. 몇 개? 1개예요? 이게 정답이겠다. 그러면 시작하는 건 제외니까 응. 만약에 2 나오면 2는 포함이에요. 2도 제외지 이놈아. 무슨 말이냐면 봐봐. 어떤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이 지점에 대해서 시작하는 점과 끝나는 점에서 미분계수가 있다 없다? 없다. 얘는 왜 없어? 좌미분계수가 없어서. 얘는 왜 없어? 우미분계수가 없어서. 시작과 끝에 포함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러니까 발동 조건이 닫힌 구간 연속, 열린 구간 미분 가능이었잖아. 왜 열린 구간 미분 가능이야? 닫힌 구간에서 미분이 안 되는 점이 반드시 있거든요. 쪽에 열린이는 열린으로 안 주지.
왜냐면은 열린으로 줘버리면 롤의 정리를 쓸 수조차 없잖아. 닫힌 구간 저기를 주면 닫힌 구간에서 연속인 게 확인되고 저기랑 같은 범위의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한 게 확인이 되거든. 오케이? 자, 다음 문제 넘어가서요. 평균값 정리 396번 한번 또 볼게요. 함수 fx에 대해서 닫힌 구간 하나 딱 있어. 근데 평균값 정리를 만족시키는 상수가 누구다? 2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x가 2일 때 평균값 정리를 뭐 한다? 만족시킨다 이 얘기잖아. 맞아? 그럼 두 지점에 대한 평균 변화율을 먼저 구하면 k-1에다가 fk-f1 이렇게 쓰는 게 맞죠? 그럼 이 친구 계산하면 k-1에다가 마이너스 k제곱 더하기 6k 플러스 1 있고 거기서 빼는 거지 f1을. 그럼 f1이 얼마니? 마1 플러스 6 플러스 1이니까 6이죠. 맞아요? 그냥 평균 변화율이 k-1분의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6k 마이너스 5잖아. 맞아요? 너라는 평균 변화율을 만족시켜주는 친구가 2일 때야 이런 얘기지. 그러면 여기 있는 f를 미분을 하시면 f'x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이잖아요. 그렇지? 저기에 2를 집어넣으면 만족한다 했으니까 f'2라는 친구는 결론이 2가 나올 거고 너가 2가 되면 된다는 거지. 맞아요? 그럼 저걸 만족하는 누구를 구해라? K를 구해라. 이 식을 만족하는 K를 구해라 이런 얘기니까 뭐 하시면 돼요 이제? 계산 알아서 하세요. 여기 있는 K-1을 넘기면 K에 대한 2차식 이렇게 나온 거 맞죠? 넘기고 인수분해해서 가능한 K 몇 개? 2개를 찾자 이렇게 될 거고요. 가능한 K는 사실 1과 3 해갖고 2개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구간 자체가 K가 1이라면 말이 안 돼버리죠. 그러니까 누구? 3을 선택하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자 이렇게 얘기하고요. 쭉 넘어가서 그럼 본인들은 61페이지까지는 풀 수 있게 되었다 정도일 거고요. 이 내용들까지는 반드시 중간고사 범위야. 여기까지 오케이? 반드시 중간고사 범위야. 오늘 진도 내가 나가고 싶은 만큼 더 나가고요. 많이는 안 나갈 건데 63페이지까지만 나갈 거거든. 나가고 끝나면 빨리 끝내드릴게요. 잠깐만. 니네 어차피 남아서 문제 풀고 가야 되잖아. 빨리 안 끝내드릴게요. 근데 어차피 빨리 끝나진 못할 거예요. 오케이? 요 포인트는 기말 시험에 들어갈 건데 얘를 반드시 배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2번 단원까지만 하고 시험 때 바로 시작 좀 할게요. 니네 학교 다니지 이제. 혹시 시험에 대한 얘기들이 들린다면 꼭 좀 알려주시길 바라고요. 시험 날짜도 확정되면 꼭 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좀 한번 가겠다는 건데 이렇게 좀 갑시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기울기라는 친구가 있어요. 오케이? 근데 기울기라는 친구가 양수라면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잖아 그 순간. 맞아? 그러면 기울기가 양수면 증가라고 볼 수 있지 않아? 맞아요? 예를 들어 함수 이렇게 있으면 이 지점에서 기울기 양수지. 기울기 양수죠. 맞아요? 여기 접선이 이렇게 있는 기울기가 이렇게 있는 기울기가 점점 커지는 그런 친구잖아. 이 친구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아? 맞아요? 그래서 너가 증가야. 기울기가 음수라면 감소라고 볼 수 있겠죠. 맞아요? 기울기가 음수로 땅으로 꼬락 박히고 있다는 거잖아. 맞아? 봐봐 함수 이렇게 있어 이렇게. 봐봐 지점을 좀 쪼개요 이렇게. 여기서 기울기 양수죠. 양수지. 증가하고 있는 거 맞지? 기울기 음수 내려가죠? 기울기 감소하고 있어요 지금. 맞아요? 다시 양수 올라가지? 이 얘기하고 싶은 게 여기 페이지거든요. 정리를 한번 좀 해보면 이 정도가 좀 될 것 같아요. 봐봐. 일단 증가 감소에 대한 정의를 알긴 해야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들을 좀 써놨어요. 내가 정말 부탁하는 일인데 요 내용을 못 알아먹지만 말아주세요. 막 내가 달달 외우라고는 안 할 테니까 누가 이렇게 써놨을 때 여기까지 이런 함수라고 써놨을 때 증가 함수구나 감소 함수구나 이 정도는 구분을 하면 좋겠다. 오케이? 이렇게 하시면 돼요. 두 가지 입력값이 있고요. 두 가지 결과값이 있어.
오케이? 입력값이 크면 결과값이 커 이 얘기잖아. 오케이? 입력이 클 때 결과가 크다면 증가라고 한다. 당연한 얘기거든요.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두 지점이 있어요. 너라는 곳을 x1이라고. 오케이? 두 번째 지점 너라는 지점을 x2라고 둘게요. 입력값들 중에 얘가 더 큰 거 맞죠? 맞아요? 근데 x1에 있는 함수값이 짜잔 해서 너를 우리가 fx1 이렇게 표현할 거잖아. 맞아요? 두 번째로 너를 이렇게 딱 잡으면 너가 fx2 이렇게 나오는 거 맞지? 그러면 어때요? 입력값이 컸더니 결과값이 커진 거지? 그러니까 이런 함수는 증가 함수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구간에 대해서 임의의 숫자를 딱 잡았을 때 이거를 만족하면 증가야 이렇게 보겠다는 거야. 그거를 입력을 반대로 본다면 감소로 보겠다. 그냥 이 정도 얘기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거거든요. 증가 감소는 정의 자체가 미분과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저기 있는 저 문장이 증가의 그거거든. 정의거든. 미분과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기본적으로 없어요. 오케이? 근데 그 밑으로 보시면 증가 감소에 대한 판정이라는 게 써져 있죠. 맞아요? 너 안 춥냐 지우야? 난 추운데. 모두 추워하고 있었네. 자, 증가 감소에 대한 판정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이렇게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증가 감소에 대한 정의는 알았어. 근데 우리가 미분을 배웠잖아. 그러다 보니까 기울기가 양수면 증가, 음수면 감소 요 사실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우리 좀 멋지게 기울기 대신에 뭐라고 쓰자? F'이라 써버리는 건 어때? 이렇게 보겠다는 거야. F'이 0보다 크면 F'이 0보다 작으면 뭐야? 그러면 증가야. 오케이? 이거면 감소야.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니네가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P이면 Q이다라는 하나의 명제죠 이게. 맞아요? 그럼 이 명제의 자리를 바꾼 역이라는 친구는 성립하니? 원래 성립 안 하죠? 성립할 수도 있지만 참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 친구를 자리를 바꿔서 증가라고 한다면 F'이라는 친구는 0보다 크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오케이? 똑같이 감소라고 한다면 F'는 0보다 작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지금 보면 여기 전체 4가지 식이 들어있거든요. 4개 전부 기억하길 추천할 것 같고 요거 두 개 기억을 해주면 좋거든요. 자, 무슨 얘기인지 확인을 좀 할게요. 0보다 크다고만 하면 반드시 증가야. 오케이? 증가라고 하면 0을 포함해서 크다 그래야 돼. 오케이? 이 두 가지 차이가 있는데 왜 그런지 좀 얘기를 드리자면 F'이란 친구가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써줬다 치자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증가한다 이렇게 한번 썼다 쳐볼게요. 그럼 저게 안 되는 예시가 필요할 거 아니야? 내가 발레를 한번 들어줄게. 반대되는 예시 발레 이렇게 한번 써놓고 오케이? 예를 들어서 X축 Y축이 딱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상수 함수가 있었다고 쳐보자. 상수 함수 이런 식으로 오케이? Y는 어떤 숫자 K 이런 식으로 상수 함수가 있었다 치자. 그럼 이 친구는요 뭐 하고 있니? 기울기가 전부 0이지. 모든 지점에서 기울기가 0이지. 증가하고 있니? 아니요. 증가한다는 건 무슨 말이야? 입력값이 다르면 결과값이 달라야 되잖아. 근데 결과가 똑같단 말이야. 얘는 증가가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0이 돼도 좋아 라는 말을 껴버리면 이런 새끼들이 하나 생길 수도 있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기울기가 0이 되는 걸 껴주면 된다 안 된다? 잘 봐봐. 여기서 기울기가 0되는 껴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야. 이걸 끼는 순간 저것도 허락하겠다는 얘기잖아. 그럼 이 명제는 거짓이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명제, 참이 명제를 만들려면 반드시 0을 포함하면 안 된다는 거고 그 반대의 경우 이 친구는 왜 0을 껴도 괜찮냐? 이미 증가한다고 못을 박아놨어. 맞아? 얘는 올라갈 친구인데 만약에 이렇게 생긴 친구 어때요? 잘 증가하다 잠깐 쉬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친구는 증가한다고 못이 박혀있기 때문에 한순간 잠시 쉰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진 않는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너를 가지고 우리는 증가 감소를 판단할 수 있구나 이 정도 얘기로 받아들일 수 있겠다.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증가 감소 판단이 되면 지금 뭐 가나 이렇게 써져 있긴 한데 이렇게 좀 볼게요. 우리는 실제로 너라는 함수의 증가 감소를 조사하고 싶잖아.
그럼 뭐 하면 돼요? 프라임을 갖고 오시면 돼요. 프라임을 갖고 오시면 돼. 그러면 얘를 가져다가 미분을 한번 하면 f 프라임이란 친구는 3x 제곱이 나오죠. 맞아요? 그럼 3x 제곱이란 친구는 모든 곳에서 어떻게 생겼니? 0을 찍고 올라가는 과정처럼 생겨 있겠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맞아요? 그럼 봐봐. 얘가 잠깐 0일 때 0을 찍고요. 그 이전 상황에서 봐봐. 양수니까 증가. 잠깐 0을 찍고요. 그 다음에 다시 양수지. 맞아? 양수면 증가로 받아도 괜찮은 거 맞지? 그래서 우리는 원함수의 뭐를? 증가 감소를 도함수의 양수 음수로 판단할 수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알아먹니? 왜 이렇게 시끄럽지? 오케이? 자, 3분 정도 쉴 기회를 드릴게요. 또 에어컨 쓰니까 덥네. 당연하지. 자, 결론은 뭐다? 미분을 해서 도함수 가지고 양수 음수냐를 통해 뭘 찾을 수 있다? 뭘 찾을 수 있다? 증가함수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좀 드릴게요. 바로 오른쪽 페이지 넘어와서 극대극소를 할 건데 여기서 필요한 아이디어가 몇 개 좀 있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좀 드리자. 일단 극대극소 정의 혹시 읽어볼 수 있어요? 눈이 계신가요? 극대극소 정의? 내가 한번 읽어줄까? 함수 fx의 x는 a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해서 fx는 fa보다 작거나 같을 때 함수 fx는 a에서 극대로 가고 fa를 극대로 간다. 극대 값이라고 한다. fx는 fa보다 크거나 같을 때 함수 fx는 x는 a일 때 극소라고 하고 fa를 극소값이라고 한다. 극대값과 극소값을 통틀어서 극값이라고 한다. 이렇게 써져 있지. 무슨 소리야 이게? 이게 무슨 개소리야 이게? 이런 얘기하는 거 잘 들어봐. 최소 인정. 최대
인정? 근데 얘가 이렇게 이어져 있었다 쳐볼까 이런 식으로? 얘 최소야? 아니야. 왜? 저 밑에 뭐 있을 거란 말이야. 얘 최대야? 아니야. 저 위에 뭐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런 친구들을 극대라고, 이런 친구들을 뭐라고? 극소라고 부르겠다는 거야 일단. 오케이? 어떤 식으로? 봐봐. 얘가 이런 거야. 어떤 지점을 딱 쪼갰을 때, 어떤 지점을 딱 쪼갰을 때 그 지역에서 제일 큰 친구를 극대라고 부르겠대요. 그 지역에서 제일 작은 친구를 극소라고 부르겠대. 지역을 가져다가 이런 식으로 쪼개면, 맞아? 이 구간 속에서 누가 제일 커요? 너가 제일 크지. 너를 극대라고 부를게. 오케이?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딱 쪼개면 이 지역에서 누가 제일 작아요? 너가 제일 작지? 너를 극소라고 부를게. 오케이? 그럼 이쯤 되면 항상 드는 질문. 이렇게 셈이 있으면요. 띵띵 쪼갰잖아요. 맞아요? 그럼 얘가 극소, 얘가 극대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열린 구간에 속한 이렇게 얘기를 했지. 맞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열린 구간이란 말을 꼈기 때문에 어떻게 들어온다? 너부터 쓱 너까지 이렇게 돼 있으면 이 지점에서 함수값이 있어요 없어요? 애초에 없죠. 맞아? 이 지점에서 함수값이 있어요 없어요? 애초에 없지. 극소라 부를 수 있어 없어? 없어. 함수값이 없단 말이야. 극대라 부를 수 있어 없어? 없어.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하면 돼. 극대 극소라는 친구들은 함수가 잘 가다가 살짝 꺾여있는 그런 부분들 있죠. 예를 들어 이렇게 이렇게 갔어. 오케이? 여기서 한번 꺾였죠. 너 극대야. 이 구간에서 얘가 잠깐 크거든. 너 극소야. 너 극대야. 너 극소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극대 극소는 최대 최소는 반드시 하나 있든가 없든가 하지. 극대 극소는 한 함수에 여러 개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냥 여러 번 꺾여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오케이? 큰 불만은 없다. 그러면 뭐?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럼 여기 이렇게 딱 꺾인 부분이 극대잖아요. 여기 근데 칸을 딱 극대 바로 뒤에 하나 놔두고 여기 근데 그게 쭉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극대라고 안 봐주는 게 맞지. 근데 이제 무슨 말이냐면 뭐 개소리세요 이거 방금 극대라면서 A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네가 구간을 이렇게 잡으면 극대가 아닌 거거든. 근데 구간을 이렇게 잡으면 극대가 맞죠?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를 딱 잡다가 나오는 그 포인트에 너를 내가 극대라고 불러줄 뿐이야.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멀리 가갖고 만들진 않아요. 근데 아주 좋은 질문이었어. 무슨 말인지 알아듣니 지금? 그러니까 구간을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극대가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 근데 얘가 극대인 순간이 한 번은 있긴 하겠죠. 맞아요? 그러면 얘를 극대라고 불러준다. 헷갈리면 안 되는 거 최대 최소, 최대값 최소값, 극대 극소, 극대값 극소값 무슨 뜻이야? 극대 극소만 부르면 x에 대한 얘기야. 극대값 극소값은 y에 대한 얘기야.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해주셔야 되겠다. 이 정도고요. 그 다음에 이거 좀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극값을 갖는다 그랬어. 그럼 그 지점에서 기울기 0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잘 들어야 돼. 함수가 이렇게 됐어. 이렇게 해놨어. 오케이? 그러면 이 지점은 우리가 극대라고 부르죠. 맞아요? 이 순간에서의 기울기는 0이 나오지 않겠니? 네. 맞죠? 다시 이 지점을 우리가 극소라고 부르지. 그럼 그 순간에서의 기울기 뭐라고 볼 수 있어요? 0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볼 수 있는 거냐면 극값이라면 그 순간 기울기 0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저것도 명제죠. 극값이면 기울기 0이야 이 얘기잖아. 그렇지? 0은 성립해 안 해? 성립 안 해요. 기울기가 0이면 극값이다. 아니라고요? 오케이? 그걸 헷갈리면 안 되고 대표적인 식이 이런 거야. 이렇게 들어갔어. 이 지점에서 잠깐 기울기가 0이었어요. 오케이? 근데 얘는 극값이라 볼 수 있어 없어? 없죠? 맞아요?
이 순간 제일 크고 작음이 나올 수가 없잖아,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이 지점은 0이 아니라서요. 문제 풀 때 너네 보통 헷갈려하는 게 대부분 이런 거다. 극대를 찾아라, 극소를 찾아라 이랬어. 그럼 상식적으로 극대 극소가 나올 만한 후보를 찾아야 되잖아. 맞아요? 그러면 누가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들을 찾으려고 들어가지 너네가. 맞아? 근데 얘도 기울기 0이고 얘도 기울기 0이고 얘도 기울기 0이잖아. 맞아요? 기울기가 0이라고 바로 극대 극소 대답하면 돼, 안 돼? 안 돼. 이럴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 맨 마지막에 있는 게 극대 극소 판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극대 극소 판정? 이게 무슨 얘기냐? 일단 기울기는 0이어야 돼. 그래야지 뭐 극대든 아니든 뭐 할 거 아니야, 그치? 그 와중에 부호의 변화가 관찰이 되셔야 되겠다. 뭐라고? 부호의 변화가 관찰이 돼야 된다. 오케이? 그러니까 양수가 음수로 바뀐다는 얘기는요, 의미상으로 생각해봐. 도함수가 양수면 증가죠. 도함수가 음수면 감소죠. 맞아요? 그럼 양에서 음으로 변했다는 얘기가 어떤 얘기가 돼요? 증가를 하고 있다가 감소를 해요, 이런 얘기 아니야? 맞아? 똑같이 음에서 양으로 바뀌었다는 건 감소를 하고 있다 증가를 해요, 이런 얘기지. 그래서 양수 음수로 부호가 변하면서 기울기까지 0이면 그게 반드시 뭐야? 극값이야 라고 부를 수 있을 거란 거예요. 오케이? 그 정도 좀 하고요. 나머지도 나머지인데 우리 다음 시간을 위해서 여기다가 3, 4차 함수 개형 총 9개 정도? 몇 개냐? 9개 정도 개형을 좀 그려놓을게요. 3차 함수 그래프 개형 빠르게 살펴보면 3차 함수 그래프 개형 이렇게 생겼어요. 잘 봐봐. 요런 3차 함수가 있을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가다 멈췄다 가는 3차 함수가 있을 수 있고, 그냥 휘리릭 올라가는 3차 함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오케이? 어떤 차이에서 생기는지 고민을 좀 해볼게요. 일단 너 같은 경우는 이 지점에서 극대를, 이 지점에서 극소를 갖고 있지. 맞아? 그럼 극대 극소를 갖고 있다는 얘기는 너에 대해서 누가? 도함수가 있을 거 아니야? 너에 대해서 도함수가 있을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럼 그 두 지점을 기준으로요. 자, 얘가 fx였어. 응? 3차를 미분하면 몇 차가 생겨요? 2차가 생기지? 3차 미분하면 2차 생기지? 2차가 생길 건데 2차 함수에 두 실근이 이렇게 들어갔다는 얘기를 보여주고 싶은 거야. 2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들어갔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너가 F'이다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실제로 뭐예요? 도함수가 양수였다가 음수되니까 극대가 생기고요. 음수였다 양수되니까 극소가 생기겠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 저 내용을 한 세트로 보시는 거야. 자, 다시 이번엔 요 친구는 기울기가 이 순간에 잠깐 0이었었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기울기 0을 찍었다 그랬으니까 너도 선을 쭉 내려서 도함수를 한번 그려보고 싶어. 근데 3차를 미분하면 몇 차라고요? 2차라 그랬잖아. 지금 첫 번째는 2차 함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고 있지. 맞아? 그럼 두 번째로 2차 함수가 뭐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중근을 갖고 있을 수도 있지 않아? 맞아? 그럼 실제로 어때? 증가 잠깐 멈추고 증가 이 상황인 거 맞겠죠? 오케이? 너 기울기가 증가 하다 잠깐 멈추고 다시 증가 이런 상황이겠지? 오케이? 자, 마지막으로 휘리릭 올라간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너에 대한 도함수는 어떻게 생겼다? 그냥 하늘에 떠있다 뭐 이 정도 얘기겠죠? 맞아요?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올라가고 있다. 오케이? 3차 함수 개형은 총 3가지. 여기에서 음수를 붙인다면 뭐가 되겠어요? 너를 뒤집기만 하시면 되겠죠? 맞아요? 3차 함수 그렇게 그릴 수 있을 거야. 4차 함수가 좀 많아요. 자, 4차 함수 다시 생각을 해보면 일단 대표적인 유형이 이거예요. 이렇게 생긴 친구 이렇게 있을 수 있어. 이 친구는 무슨 소리냐면 여기가 극소, 여기가 극대, 여기가 극소 이렇게 생겨있죠. 맞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도함수가 실근을 몇 개 가졌다는 얘기야? 야, 극대극소가 생겼다는 건 도함수에 실근이 생겼다는 거랑 똑같은 얘기잖아. 맞아? 극대극소 3개야. 도함수에 실근이 몇 개야? 빨리 가자. 3개란 소리야. 그럼 여기가 X축이죠, 이렇게. 오케이? 그럼 4차를 미분하면 3차 맞지?
3차에서 새 실근 생기려면 이런 식으로 생기지 않았겠어요? 이렇게? 맞아요? 그래서 요렇게 생겨 있으면 뭐 하겠다? 4차함수 생기겠다. 실제로 어때? 감소 증가 이 상황 맞죠? 오케이? 끊어놓으면 봐봐. 감소하다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시잖아요. 맞아요? 자, 개형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을 거야. 4차함수인데 가다가 0을 찍고 내려가는 거야. 이렇게. 오케이? 그럼 0을 찍은 지점이 있고 여기 극소가 또 하나 있죠. 맞아요? 야, 0을 찍고 내려가는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중근을 갖는다는 얘기거든요. 0을 찍고 가는 소리는 0을 찍었다는 얘기는 중근을 가졌다는 거지. 여기는 실근 가졌다는 거지. 맞아? 그러니까 3차함수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너를 선을 좀 내려놓고 너도 선을 좀 내려놓고 쭉 생겨있는 거 보면 여기서 접했다가 떨구고 올라간다는 얘기겠죠. 여기서 중근을 갖고 여기서 실근을 갖고 있는 얘기지. 맞아? 그러면 저 친구의 자리를 뭐 한 친구? 바꾼 친구도 그릴 수 있겠죠. 맞아요? 바꾼 친구 여기를 딱 잡아다가 내리고 도함수가 어떻게 생겼겠다? 너에서 실근을 갖고 올라갔다 접하고 너 올라가겠지?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일단 3개를 확인을 했고요. 하나만 3개만 더 그리자. 다음으로 4차함수가 하나는 휘리릭 내려갔다 올라가는 그런 케이스, 다른 하나는 휘리릭 이렇게 가는 반대 케이스야. 이 친구는 여기서 극소 하나만 생겼죠. 그러니까 실근을 가졌다 안 가졌다? 너 하나만 가졌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이 친구에 대한 도함수가 뭐 이런 식일 겁니다. 이렇게 있을 때 감소하고 있으면 뭐 이런 식으로 생겨 있을 수 있겠죠. 맞아요? 이 친구는 여길 기준으로 뭐 할 수 있겠다? 도함수가 실근을 이렇게 갖고 있을 수 있겠다. 쌤 잠깐만요. 3차함수 개형이요. 이거 말고 이렇게 3개였잖아요. 뭔지 어떻게 알아요? 상관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잘 봐봐. 지금 여기서 말한 이 3가지 케이스들은요. 반드시 새실근, 중근과 실근, 실근과 중근 이렇게 가져야 되지. 맞아? 그게 가능했던 건 첫 번째 그림밖에 없거든요. 여기서 첫 번째 그림밖에. 근데 나머지 요 두 친구들 있죠. 오른쪽에 있는 두 친구들. 얘네들은 실근이 반드시 몇 개 나와? 그냥 어디다가 대고 그려도 무조건 1개거든요. 실근이. 오케이? 그러니까 실근 1개인 친구는 이런 친구에게 그은 건지 이런 친구의 윗부분에 그은 건지 구분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도 괜찮아요. 지금 다음 시간에 또 볼 거야. 그래서 휘리릭 가는 친구는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 뭐 상황에 따라서 뭐 이런 식으로 생겼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대충 올라가고 있었을 수도 있겠죠. 맞아요? 대충 그냥 이 정도 생각만 해주시고 그렇구나. 마지막 하나는 딱 이렇게 2차 함수처럼 생겨있는 경우거든요. 오케이? 그리고 이 2차 함수처럼 생긴 이 포인트를 가지고 우리는 사중근을 갖는다고 표현할 건데 너의 도함수는 이 지점에서 이런 3차 함수가 딱 올라가고 있다고 확인을 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하면 여기 3개, 여기 몇 개? 여기 3개, 위에 3차 함수 3개 총 9개의 개형을 봤고요. 이 9개의 개형에 마이너스 붙이면 뒤집히는 거 전체 2배가 되겠다. 그치?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개형들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연습들을 계속 할 거거든요. 오케이? 일단 오늘 여기까지